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19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의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방송을 한 이후에 매주마다 거리가 넘칩니다. 이번에도 2차 내각 인선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인선이 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 면면에 대해서. 일단 이용욱 선배는 전반적인 2차 내각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현역 의원 다 하면 8명인데 전에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원들이 많이 들어간 거는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지금 의원들의 실행력도 있고 이재명 대부분 다 친명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윤석열 내란 이후 아니면 사실 윤석열 집권 이후에 계속 집권 기간 내란 이후에 나라가 계속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기를 빠르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실행력을 가지고 실천력 있는 의원들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는 이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됐었는데 교수들 아이디어 많고 뭐 이런 것은 좋지만 당장 현안에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미래 구상 그릴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간 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중요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행력 있는 실용정부라는 성격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진우 선배는 전반적인 총평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이용욱 기자랑 거의 비슷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새 정부가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 새로운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보다 기존에 뭐 이 대통령하고 합을 맞춰왔던 현역 의원들을 좀 중심으로 이 좀 성과를 빨리 내자 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현역 의원들 다 합해서 8명이죠. 8명 지금 기용한 것 같고요. 그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된 정성호 의원이 그 전에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됐을 때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함께 호흡을 맞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뭐 그 딱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인사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경제사회부처 장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처나 업계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잔뼈가 굵었다는 전문가들 발탁시켰고요. 그리고 이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이 이어가지고 오유경 식품의약품 안장처장 이 전 정부 인사한테 또 유임시켰습니다. 이건 보면 또 이 실력 있으면 뭐 보수 진보 따지지 않겠다는 이 실용주의 기조 그게 그대로 이제 관철된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인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 여간 여러 장관 인선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자선 의원인 정성호 의원이 됐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예, 정성호 의원은 이제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죠. 그래서 그 7인의 뭐 좌장이라고 하고 이제 살아온 이력을 보면 일단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양구군에서 이게 부친께서 육군 상사하셔서 적경 지역으로 자주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한 건 연천군이고요. 그래서 연천에서 중학교 입학했다가 서울로 전학해서 뭐 이제 서울에 있는 단국중학교 그다음에 뭐 대신고를 거쳐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때는 이제 교내 언더서클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면서도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사법연수원을 사법고시 1980년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군생활 마친 뒤에는 그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 지방법원 부근에서 이제 변호사 업무를 했고요. 민변 활동도 활발히 한 것으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몇 개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정 후보자가 이 육군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공군 정훈장교로 복무를 했고요. 이 당시에 이제 뭐 국군 정신전략학교 수료할 때 그 최우수상 국방장관상도 받았다고. 그런데 아까 이용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정 후보자 부친이 이제 뭐 부사관 출신인데 6.25 때랑 이 베트남 전쟁 때 참전해가지고 공로로 이제 무공훈장 수원한 분이시고요. 정 후보자 아들이 또 보면 병장으로 만기 전역해서 이게 3대가 이제 각각 부사관 장교, 병사로서 이제 병영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해서 2023년도인가 그 병무청으로부터 이 병영 명문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더 붙이면 정 후보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로맨티스트로 유명한 분인데 아까 그 연천중에 이제 진학했다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1학년 때 당시 이제 연천고등학교 고1이던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결혼에 이제 골인을 했는데 정 후보자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이 정 후보자가 이제 서울 대신고에 입학했을 때 첫사랑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 후보자가 사법시험 합격한 후에 당시 이제 3살 연상이고 고졸 직장인인 이 첫사랑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반대가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반대를 뚫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슬하에 1남 2녀 두고 있는데 지금도 정 후보자가 이제 부인한테 지극정성인데 이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엄마는 아빠 때문에 사랑을 너무 과잉으로 받아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까 병역 명문가 3대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성호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 양주 동두천이어가지고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영향을 더 끼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의원이 지역구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호국 정신이 들어있는 병역 명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나는 게 휴가 중에 군대가 휴가 중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선거운동을 돕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목을 끌기도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벌써 이제 한국 나이 64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역도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 서울대 육도부장 출신인데 사실 저희들은 뭐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후보자 되면서 뭐 온라인상에서 엄청 화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마동석이냐 뭐 힘으로 검찰 해체를 해가지고 뭐 팔뚝으로 뜯어서 하냐 뭐 이래서 운동권 출신인가 뭐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후배 기자들한테 정성호 후보자에 대해 딱 물어보면 첫 반응이 역도부 출신 아닙니까라고 딱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신데 사실 이제 정 후보자가 보면 이게 얼굴이 좀 작고 걸어다니는 게 좀 부정하게 걸어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체격이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고요. 이 사진 보면 뭐 알겠지만 이게 터질 듯한 우락부락합니다. 예. 옷을 찢어버릴 것 같은 헐 것 같은 이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 후보자가 이제 이게 역도부에 들어가게 됐던 이유가 이 당시 이제 뭐 시국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매일 시위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역도부 간판에 그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대 가슴의 원시의 힘을 이걸 보고 야 여기 홀려가지고 역도부에 들어갔고 저는 이제 이게 전설 같은데 이게 실제 그럴까 싶긴 한데 그 당시 뭐 경찰이 이제 시위 학생들 잡으러 서울대 네. 들어왔을 때 역기 들고 관악산 타고 넘어가서 도망갔다는 이거는 좀 약간 과장된 약간 과장인 것 같은데 그만큼 힘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 후보자가 이제 실제로 의원 배지 달고 난 뒤에 국회 체력단련장 가가지고 뭐 벤치 프레스 120kg 들어가지고 주위를 놀라게 했고 이 국민의힘 지금 보면 김재섭 의원이라고 거기도 이제 운동관이잖아요. 네. 이분하고도 뭐 2022년 서울시청 앞에서 무슨 이벤트 하는데 나와가지고 뭐 사람 2명이 매달린 역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직접 안 봐가지고 진짜 그럴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 후보자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금은 이제 뭐 120kg 정도는 못 들고 무게를 좀 낮춰가지고 한 100kg 정도 뭐 든다고 하고요. 야. 평소에도 이제 아파트 계단 오르기, 푸시업, 그다음에 뭐 스쿼트 한다고 하고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흔히 말하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골프는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 약간 제가 현타가 왔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약간 사과 방송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뭔가 헬스 방송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저도 헬스 방송 좀 이어가면 그때 이제 정성호 의원이 17대 의원에 들어왔는데 당시 이제 원래 국회 체력 단련장이 있는데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의원들 하는 데라 예전에 그 친박 의원 했던 이규택 전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난해 아마 대한노인회장 선거에도 출마하셨을 거예요. 대한노인회장이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80kg 역기를 들고 이제 힘자랑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신 게 이제 100kg를 드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더 이상 이제 힘자랑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고 실제로 그때 네. 기사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는 갑자기 이렇게 그 체력 자랑, 그 근력 자랑을 하다 보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도 철봉도 잘하고 팔굽혀펴기도 잘하니까 한번 정성호 그 장관 후보자랑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볍게 좀 하게 그 연배 되는데 차이가 좀 나서 그게 뭐 김문수 후보가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아요. 비슷하게만 해도 나이가 상당히 더 많은데. 그러니까요. 네. 김문수 후보는 뭐 근데 이제 뭐 이런 운동은 하지만 이게 과연 이제 근육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통을 치시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이야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호통하니까 그런 데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은 정성호 후보자는 친명 좌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맡겨야 되겠다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글쎄 뭐 이유라고 할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일단 인간적으로 호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하고 좀 관계가 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정성호 후보자가 이런 말을 많이 했답니다. 내가 이재명한테 정치를 가르쳤는데 정치를 가르쳤다. 나중에 그 뒤에 가서 일하겠냐. 실제로 3살인가 4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내가 일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다 자리 욕심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정 후보자는 하반기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었다. 이게 거의 정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뛰어든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 어제 구경 기자가 이제 방송에서 삼고초려 얘기를 하던데 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고 대통령하고 뜻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한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정 후보자가 굉장히 좀 온화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냥 이게 아무리 국민의 뜻이라고 해도 이걸 이제 좀 그냥 밀어붙이는 형식 모양으로만 되면 이제 보수 쪽 저항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하는 모양을 조금이라도 최대한 취하면서 네. 대통령을 뜻을 실행할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뭐 형님밖에 없어 실제로 사석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정성호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이고 그분이 가진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청문회 사무실 출근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뭐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을 취합해야 된다라고 했고 네. 이걸 두고 이제 여권에서 이제 좀 강경파들은 이게 조금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수사 기소 분리 그다음에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분배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 내지는 이제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정 후보자는 이걸 이제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제 좀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 덧붙이면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제 정 후보자하고 사법연수원도 같이 하고 민변도 같이 했던 뭐 그런 전직 인사한테 물어보니 전직 의원한테 물어보니 사석에서는 이제 정성호 그러더라고요. 친구 비슷한 그렇죠. 관계인데 네. 되게 유하고 이래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수사 기소 분리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이 갈 거다.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강직하고 외유 내강형이기 때문에 결단하면 할 거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길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반기에 국회의장을 도전했었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사실은 국회의장을 하고 싶다는 뜻이 많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상반기 의장 도전도 굉장히 진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좀 숨겨진 얘기가 있는데요. 원래 이 정성호 의원이 그 당시 친명 좌장이고 하니까 유력 후보가 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마 선언도 먼저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그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중도 사퇴를 해요. 사퇴를 하는데 되게 본인은 섭섭했나 봐요. 그게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2004년 5월 12일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사퇴를 하고 나서 당시에 이제 남은 경쟁자는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5월 14일인가 우원식 의원의 그 지지 기반이 이제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제아파들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 정성호 의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진도 찍혔습니다. 사진 찍히고 그 모임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있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그 민주당 모 인사가 정성호 의원이 한 번도 그 을지로위원회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 왜 나타났냐. 사퇴하고 보니 이틀 후에 네. 그 자체로 이제 의원들한테 약간 사인이 되는 시그널을 거예요. 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의원들은 사실 추미애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좀 낮은 편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면 당신은 이제 이재명 대표죠. 뜻이라면 뭐 하겠는데 정성호 의원이 오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이 꼭 추미애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고요. 네. 그래서 숨은 공신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일종의 뭐 교란 작전일 수도 있겠는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였거든요.
그런 추미애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을 정성호 의원이 어떻게 가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날 국회의장이 선택에 비춰보면은 나는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추미애처럼은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추미애 다음이라고 했던 것은 검찰하고 전격적으로 전장을 벌려가지고 크게 싸웠는데 정성호 그 후보자 자체가 여러 두 분들 다 아시겠지만 캐릭터 자체가 남하고 그렇게 그 전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입법이야 민주당에서 세게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 직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상당한 대화를 할 것 같다. 요 정도 느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성호 후보자가 굉장히 많이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본 게 그 지난주 또 저희 경향 프로에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민주당 대표 출마한 박찬대 의원하고 함께 들어왔는데 박 의원은 이제 뭐 목소리도 크고 나가면서 과자도 하나 살짝 씹어먹고 그래서 상당히 통통 튀는 느낌을 주는데 정 후보자는 여전히 이제 제가 한 3년 전인가 한번 봤는데 그때는 비슷하게 이제 뭐 자세 좀 구부정하게 와가지고 쑥스러워하는 표정 짓고 하는데 기자들도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온화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적이 없고 이 논란도 뭐 크게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백봉 신사 대상 아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출입기자 평가 종합해서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상을 작년인가 재작년 아마 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이 친명계 자장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비주류라는 꼬리표가 그렇죠. 계속 따라붙었잖아요. 네. 뭐 그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보면 뭐 친노 친문 패거리 정치에 대해서 뭐 쓴소리도 많이 했고 뭐 당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른 목소리 취재하려면 이제 뭐 무조건 이제 정 후보자한테 전화했던 기억 저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 그 기사들이 민주당 발 기사들이 비주류 중지는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 다 거의 누구라고 10.89 다 다 짐작을 기자들은 다 짐작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용기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온화하지만 이제 선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불같이 화를 냈던 기억도 저는 좀 가지고 있고 아까 역도부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가슴에 원시의 피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 아니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친문들이 주류일 때 이분이 당내 비주류였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당내 의견을 들어야 될 때는 상당수의 기자들이 정성호한테 전화하면 정성호 후보자가 정말로 시원하게 속된 말로 조져주기 때문에 그 발언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근데 사실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그 주류 친문 세력도 다 이제 누군지 다 알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짚을 게 정성호 후보자가 자기한테 업무가 주어지면 그건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2017년 대선 때 이제 이재명 캠프 네. 뛰었다가 선대위 대변인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무튼 그때 일을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한테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은 되게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이제 대통령이 되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근데 이제 정성호 후보자가 그거를 나는 어떤 자리는 받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뭘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맡기는 건 제대로 하는데 다만 이제 이분이 그 과거에 살아온 이력들을 보면 일단 동두천 이쪽에서 하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하고 아주 친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당시 원내대표가 천정배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때 천정배 전 원내대표 시절에 부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천정배 전 의원하고도 되게 가까웠고 그때 뭐 민생모라고 민생모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 국민의힘 쪽으로 갔지만 그 김한길 전 의원하고도 되게 가깝고요. 그래서 약간 네. 개파는 없는데 일관되게 보면 비문의 길을 걸어요. 근데 또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나는 비문 이런 거 나를 이렇게 부액짓지 마 하고 막 화를 내. 그런데 네. 실제로는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느낀 건 이분은 약간 좀 주류의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거가 좀 느껴졌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거 하는 것도 그냥 예전부터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법연수원에서 네. 노동연구 모임인가 이걸 같이 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쌓아오니까 그냥 이재명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가서 도와주자 막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 2017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대선 도전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알린 사람이 정성호 맞아요. 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정성호 의원이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야 이거 나 줄 잘못 쓰는 거 아닌가를 생각했지만 본인이 이제 그래도 이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자기가 이제 지지 선언하고 당시 이제 그 캠프 총괄을 맡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이제 정성호 후보자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상승한 것처럼 정성호도 비주류의 주류가 됐고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직을 이제 맡게 됐는데 제가 이분의 이제 꿈에 대해서 사람들 많은 분들이 뭐 국회의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역구에서 선거운동할 때 그 이분 아들이 이제 선거를 많이 돕다 보니까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예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구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의장이 아니고 대통이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사선 의원으로 정말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은 아들을 대통령의 대통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높은 꿈을 지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원하는 지역 현안들을 거의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네. 국토위 간사인가 하면서 그때 왜 그 지하철 1호선 원래는 그 의정부까지 가는 건데 그걸 소요산 연장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지금 7호선인가 그것도 아마 포천까지 연장하는 걸 해내서 지역 민원들은 다 잘 들어주는 분으로 뭐 유명한 분입니다. 네, 제가 좀 헷갈릴까 말씀드리면 아들이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애를 이름을 부르기를 그냥 대통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이. 그 얘기는 아마도 아들 그 본인한테 정성호 후보자한테 대통이라고 부르면은 나중에 소문이 나니까 치환해서 아들을 상대로 이제 그렇게 불렀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모든 정치인의 꿈은 다 대통령이에요. 제가 보면은 저 사람이 의원이야 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뭐 전직 의원님이 계셨어요. 저하고 좀 사적으로 가까워서 가끔 뵀는데 어느 날 그 자기 방으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부르더니 대선 출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 이게 다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뭐 역시 전직 의원이신데 이분이 이제 열린우리당 때 당직을 하시긴 하셨어요. 뭐 들으면 다 아실 분인데 이분이 회의에서 그 자기가 이제 대선 출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거 곧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마침 점심을 그분 보좌관하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 보좌관한테 기자들 전화가 막 오는 거야. 항의 전화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좋은 동네 아저씨지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이제 기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선 출마 얘기를 네. 하니까 마침 제가 그날 보좌관하고 밥 먹고 있었는데 저도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 의도가 뭐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그런데 그 대통령이 다 되겠다는 꿈은 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 다만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정성호 의원은 좀 그런 거에서 되게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건 아니 본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뭐 근데 예. 대통령- 지역에서 그랬다는 거지.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 또 짚을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유일한 레드팀이 할 수 있라고 하라고 레드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하고 이제 김영진 의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이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적이 있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 막 공천을 주려고 막 했는데 정성호 후보자가 되게 극구 반대를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가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인데 왜 자꾸 내가 왜 이걸 해주면 안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섭섭해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정성호 후보자가 사석에서 이제 나한테 연락도 안 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대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관계였고 또 기왕 레드팀을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김영진 의원도 쓴소리하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면 아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대표 시절에 의원총회 하면 옆에 와서 앉는데요. 저는 김영진 의원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네. 근데 김영진 의원 옆에 가서 앉고 툭툭 건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격의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과정에서도 오광수 전 수석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신에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정성호 후보자는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약간 냉기류가 흐르다가 다시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후임 민정수석으로는 봉욱 그 전 대검차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봉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보니까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이고 뭐 약간 모범생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법무부랑 대검이랑 뭐 서울중앙지검 오가면서 뭐 특수공안 기획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요. 이 보니까 특이한 게 국내 검사 뭐 최초로 뭐 예일대 로스쿨 방문학자로 연수해가지고 뭐 책도 써서 약간 학자풍이라는 평가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력을 보니까
이 1961년 서울 출신인데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 중에 이제 사법시험 합격. 그렇습니다. 이른바 네. 뭐 소년급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사법연수 수료하면서 검사인관 당시에도 뭐 수석 서열을 기록했다고 하고 당시에 뭐 차석이 이제 우병우 전 네. 민정수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00년도인가요?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 5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우병우 이야기가 잠깐 했지만 이제 이분도 뭐 이런저런 검찰 요직 많이 거치면서 우병우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면서 이 사실상 검찰 장악하니까 이 봉욱 수석은 이제 당시 이제 한직이라는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으로 밀려났는데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대검 차장 임명되면서 약간 부활한 느낌이었고요. 그때 이제 2년간 대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뭐 보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하나 들은 게 재밌는 게 저는 이제 뭐 검찰을 안 해봤지만 뭐 물어본 결과는 누가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윤석열과 정반대 인간이다. 완전 정반대죠. 그래서 네. 윤석열은 특수고 봉욱은 기획통인도 윤석열은 구수했는데 봉욱은 4학년 때 소년급제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은 보수고 얘는 참모고 그다음에 얘는 그 봉욱은 학자.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판사 같은 검사였는데 네. 윤석열은 조폭 같은 검사고 깡패다. 그래서 되게 대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윤석열하고 반대라니까 뭐 최악의 인간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 출금 조치했을 맞아요. 때 네. 이게 뭐 불법성이 있네요 안 해 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학의 당시에 이제 그 이규원 전 검사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에 계시죠. 네.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규원 이규원, 전략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봉욱의 지시를 받고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이제 청와대 그 민정비서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이거 봉욱 대검 차관이 시켜서 한 거다. 그러니까 지시가 와서 우리가 출금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봉욱은 끝내 나는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네. 발뺌을 했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봉욱 지금 민정수석에 대해서 대단히 좀 비판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그 지금 우리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현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력들을 봤을 때 봉욱이라는 사람이 되게 학자이고 온화하고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그냥 네. 그 학자일 뿐 그러나 철저히 기득권 양지만을 쫓은 사람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 뭐 이호욱 씨 이야기한 그 윤석열 대비 그 이야기에 좀 덧붙이면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또 악연 같은 게 있는 게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이제 이 봉욱도 물망에 올랐고 당시 네. 이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제 물망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봉욱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했는데 윤석열은 뭐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뭐 윤석열 뭐 위험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낙점했는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오른 뒤에 이제 검찰 개혁 반대 방향으로 폭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그 봉욱 총장 시켰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봉욱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이 자기보다 내기수 아래니까 이 검찰총장 되니까 이제 검찰을 떠났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자필 편지를 쓴 게 뭐 당시에 이제 뭐 기사도 나고 화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필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노련한 사공이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듯이 이 개혁의 물결 속에서 이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발돋움하길 바란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인선 배경을 좀 들어봤더니 재밌게도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친해요. 왜냐하면 연수원 18기로 정성호까지 다 묶여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지하는 바가 크고 문무일과 이재명은 둘이 소통을 자주 하는 사이인데 이번에 후임 민정수석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전 총장이 봉욱 그 수석을 추천했다는 게 거의 그 법조계에 알려진 정설 정도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등용됐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 박정규 전 수석 딱 한 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초대 수석을 했고 그 이후에도 다 비검찰 출신을 시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초대는 조국 전 수석이 하고 중간에 딱 한 번 신현수 전 수석이 있었는데 그분만 검찰이었고 나머지 다 비검찰로 채웠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하면은 개혁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그 상상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봉욱이 가진 입장이 무엇인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알려져 있죠? 기본적으로 저기 그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 할 때나 그다음에 뭐 언론 칼럼들을 보면 일관되게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도 네 입장이 뭐냐 계속 밝히라고 하는 거고요. 본인도 뭐 어쨌든 살아온 세월이나 문무일 총장도 사실 문무일 전 총장도 수사 기소권 분리에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거에 반대하지 않고 도도한 큰 흐름을 따른다는 이런 자기 증명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찰 개혁의 큰 틀은 바뀌지 않고 맞아요. 수사권까지 크게 큰 틀은 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전에 다른 의견을 냈을지언정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대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뭐 큰 틀이나 어떤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오히려 정성호 장관이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봉욱 수석은 밑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했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좀 명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철회하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에 논란이 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사라든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두고서 많은 이제 그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이 친윤 검사를 또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인사의 그 오롯이 책임도 지금까지는 봉욱 수석에 있는 게 지금 여러 그 검사장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이고 사실 봉욱과 두 분 다 근무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욱 입장에서는 내 말을 잘 듣고 아는 사람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인사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혹시나 문제나 장애가 발생한다면은 봉욱 수석이 직결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뭐 사설인가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저도 사실 뭐 봉욱 정확히 모르는데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봉욱 수석의 효용이 새 정부 첫 검찰 인사 때 드러난다. 그게 이제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라인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걸 보면 알고 수 있다는데 아까 뭐 구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현재까지 뭐 그것들을 단순히 지금 빨리 뭐 이게 봉욱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검찰 출신들한테 들어보면은 지금 검사장 자리가 이제 40여 개 고위 간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했죠. 1년 했습니다. 검찰총장 2년 했잖아요. 대통령 3년 해서 6년 동안 인사를 독식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친윤밖에 없어요. 원래도. 그 6년 동안의 인사를 독점한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윤석열과 한동훈과 그 쉽게 방향을 같이 하는 검사가 검사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 날려버리고 무슨 변호사를 데려오지 않는 이상 이런 인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바뀌는 부분들 행안부 장관의 지휘 속에서 같이 동반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윤호중 그 장관 후보자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이 윤호중 후보자는 좀 어떤 인물로 볼 수 있습니까? 1963년 가평군 출신, 경기 가평군 출신인데 뭐 고등학교는 춘천고를 나왔고 서울대 철학과 졸업했는데 뭐 대학교 때 운동권이죠. 운동권 마태형격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당시 이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 이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유시민 씨 등과 함께 이제 징역형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 전개는 그 당시 뭐 586 막현이긴 한데 상당히 빨리 들어왔습니다. 1988년에 이제 평화민주당 간사로 전개 입문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는 이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일했고요. 2000년 총선에서 경기 구리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2004년도에 이제 서력에 성공해가지고 국회에 왔는데 2008년에 또 총선에 낙선해요. 이게 이제 정 후보자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이제 당시 이제 2008년이 이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아마 진 것 같고 그 다음 뭐 2012년 총선부터 내리 이제 5선까지 하게 되고요. 이 경력을 보면 당에서 엄청 다양한 당직을 거쳤습니다. 보면 뭐 전략기획위원장, 수석사무부총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 그만큼 뭐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인물이라는 소리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 때 2018년도에 이제 뭐 사무총장 임명돼가지고 당시 이제 21대 총선 공천 지휘해가지고 뭐 180석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특이한 게 이 2020년도인가요? 이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일 시절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시에 통상 이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이거를 거의 몇십 년 만에 이제 이 야당 당시 민주당에서 이제 단독으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른바 뭐 검수완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도를 했던 분이고 이 2021년도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 2022년도에 당이 이제 대선에 그때 당시 패배하고 난 뒤에 비상대책위원장 네. 당시 뭐 박지원 위원장인가요? 그 공동위원장으로 했는데 지방선거 패배가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아니 그 당뇨 출신인 건데 사실은 당뇨 출신들이 사실 누가 이제 예를 들면은 당내 세력 재편이 되더라도 잘 살아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주에 얘기했던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대표 때도 중용되고 이재명 대표 때도 중용이 됐는데 윤호중 의원도 사실은 저도 옛날에 기사 쓸 때는 친문계 대표 주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있네요 보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을 출입을 하진 않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정치부에 처음 왔을 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그 정풍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편하게 좀 그래도 좀 덜 복잡했던 그 분위기였는데 말진 기자들이 전부 다 대거 새천년 민주당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현장을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윤호중 그 의원을 봤어요. 이렇게 사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새천년 민주당에 부대변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대변인들이 전부 다 보면 계파가 있어요. 이 부대변인은 어느 누구의 뭐 한화가 뭐 한광옥의 뭐 이인재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당시에 윤호중 의원은 윤호중 부대변인이죠. 한광옥 그 의원의 목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이제 한광옥 의원이 마침 한광옥 전 의원이죠. 한광옥 대표가 그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인가를 네. 하고 민주당 대표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정풍운동이 시끄러운데 아무튼 한광옥 그 대표의 자택이 봉천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제 기자들 보고 저 말진들 보고 다 거기 가봐라 뭐 얘기 들을 게 있다 해서 이제 저도 전례 짐 싸가지고 이제 가는데 당시 저희를 인솔했던 게 그 윤호중 부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봉고차 같은 거 같이 타고 이제 자 기자님들 가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니까 그 열린우리당에서 의원 되시고 좀 이제 되게 온화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법제사법위원회 뭐 장하고 하면서 좀 강성이 되시더라고요. 발언도 좀 강경해지고. 네.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되게 좀 강성,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러고 나서 요즘은 또 가만히 계시는 편이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나긋나긋한 그러나 당뇨 출신이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그 아까 그 계파가 변한 것도 좀 재밌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광옥 그러니까 한광옥계로 시작해서 나중에 운동권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또 이제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제야파로 인식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민평년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해찬 그러니까요. 개가 된 예.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 인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제야파 쪽 인사입니다. 이게 좀 얌전하고 나긋나긋한 사람이었는데 이해찬 대표 쪽으로 가니까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리고 윤호중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인식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뭐 취임 축하연인가 뭐 그런 자리에서 김건희 씨랑 너무 이제 화기애애한 모습이 이제 찍히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유연한 나머지 약간 지지자들 봤을 때는 금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사진이 박제가 돼서 본인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호중 이제 후보자가 중요한 것은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 검찰이 바뀌면 경찰이 또 새로 지게 되는 일이 있는데 원래 그런 그 부속의 합의를 옛날에 보면은 조국 당시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민정수석이 있고 그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를 모아놓고 사인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결국은 양자가 합의해서 그 개혁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정성호 후보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경찰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호중 후보자 같은 베테랑을 보낸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 인선 중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직속에 있는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어떤 인물입니까?
경상도 고성 출신인데 진주에서 나왔죠. 네. 초중고 나왔고 대학교 때도 역시 학생운동해서 징역형 받기도 했는데 이 신계륜 의원 보좌관으로 이제 1994년에 이제 정치계에 입문했는데 사실 이분 유명해진 게 이제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그 뒤로 이제 노 전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었고 노무현 청와대 때 이제 연설기획비서관이라든가 공보비서관 등을 지냈고 2008년에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같이 이제 봉화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네.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제 끝까지 보좌를 해서 이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2016년인가요? 김해을에 당선됐고 18년에 이제 경남지사 당선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드루킹 사건 때문에 이 징역 2년 확정돼가지고 이제 경남도지사직 상실하고 징역형 살았는데 2022년 12월 때 이제 사면이 됐죠. 예. 예. 어쨌든 지방시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누가 평가하기에는 장관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장관위의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장관급 자리를 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전에 살짝 좀 불편한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선 때 이제 김경수 지사가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적 신뢰를 많이 쌓았고요. 그래서 좀 신뢰가 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행안부 장관으로도 잠시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관측도 여권에서 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지금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드루킹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그거를 배려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네.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일단 김경수 지사가 일단 인간성이 좋은 거로 역시 소문이 나서 비판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대통령 개인을 건드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그 인사 특징을 보면 자기를 비판하되 선을 넘지 않으면 그 정도는 금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지키면, 금도를 네. 지키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 박영진 전 의원이나 김두관 전 의원은 좀 선을 많이 넘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좀 여권에서 들려오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배려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더 큰 틀에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설득력 있게 되는 얘기고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든 지역을 다 이제 거의 가질 수 있는데 수도권하고 부울경이 사실은 좀 약간 맞습니다. 민주당에 어렵지만 네. 또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넘어올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부산은 이미 이제 우리가 알듯이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연말까지 해수부 무조건 내려가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재수는 부산시장 후보,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다시 이제 경남지사로 내려보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그 우현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위원장 자리가 그냥 핫바지 같은 자리가 아니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 좀 다루는 현안도 많고 본인이 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네. 본인이 경남지사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력까지 합쳐지면 이 위원장을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아주 강력한 경남지사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이건 좀 격가지 같은 얘기인데 그 조국 전 이제 대표도 부산시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범 여권에서 이건 도는 얘기인데 조국 그 지금 전재수 의원이 있지만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언제 사면이 되는지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좀 이렇게 호사가들이 말하는 관측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그와 별개로 지금 친명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친문계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어떤 당내 입지를 갖고 있는지 이게 사실 중요해 보이거든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 친문 적자긴 한데 뭐 기존에 이제 대선 나올 때도 그랬지만 이 뭐 이런 진보 진영 내 구심 진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민주당이 친명계가 거의 뭐 사실상 뭐 모든 의원들이 사실 친명계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뭐 이재명 일극 체제에 익숙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입지가 과연 이제 지금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드루킹 사건으로 이제 실형 선고받고 정치 공백기를 꽤 오랫동안 거쳤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이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 위원장 자리를 이제 제대로 하고 거기서 뭔가를 그러니까 성과를 내보여야지 이제 기본적인 이 자기 입지가 조금씩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 리더십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간에 이제 서두에도 두 분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자들한테
너무 따뜻하게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 두말할 것도 없는데 기자들한테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김경수 지사를 네.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야 눈물도 의외로 많고 되게 착하다.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착하다. 그래서 드루킹 사건도 얘기를 들어보면 캠프 안에 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실체를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김경수가 좀 어리버리하게 당했다. 이런 이게 이제 감싼다기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사람이 되게 착하고 유해서 이제 적이 좀 없고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까워지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거리가 생겼다 이런 평가를 대선 기간 내 많이 했는데 그걸 보란 듯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탁현민 연출 김어준 이제 출연의 그 콘서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옆에 앉은 모습이 드러나면서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가 우애가 깊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김진우 선배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랑 혹시 뭐 이렇게 만나보거나 식사해보거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게 묘하게 제가 정치부 있었을 때 시기랑 그렇게 겹치질 않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오가며 이렇게 인사하고 했던 적이 있지만 오랜 시간 이렇게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자들 사이에서 점잖고 뭐 젠틀하다는 평가는 뭐 익히 네. 많이 들었고, 근데 지금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정치 공백가 꽤 되다 보니까 네. 뭐 선배들을 뭐 저보다 바로 위에 선배들은 잘 알죠. 뭐 엄청 친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젊은 기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여담인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방송 나와가지고 김 전 지사가 뭐 젠틀하다고 하면서 자신과 인상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진짜 그런 거는 아마 시청자가 판단하실 것 같고요. 아니 저는 김경수 전 지사랑 사실은 출입하면서 본 적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대성할 거라고 생각을 기자로서 처음에 못했던 게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정말로 부부가 지키는 입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고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 참모 정도로만 여겼는데 그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에 자기 정치를 시작을 해가지고 경남지사도 자력으로 되고 그 대선 후보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은 악인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경수가 정말로 나중에 서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정치라는 그 시나리오 속에서 선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정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볍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교현 기자 얘기하니까 네. 뭐 정성호 의원도 제가 뭐 좀 여기저기 알아보면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아,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뭐 저기 지금 뭐 김경수 지사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규백 의원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은 잘 되면은 그게 또 이재명 정부에서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런 장관들을 잘 활용해서 네. 성공을 하면 굉장히 그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그런 포인트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과연 정치가 착한 것으로만 잘할 수 있는가는 사실 전 지금도 좀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참고로 이용욱 선배가 저 형 착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은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네. 지금 지금 상당히 나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정성호 윤호중 의원한테만 얘기를 하면 네. 이제 가장 큰 게 검찰 개혁이니까 네.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김준호 선배는요. 네, 뭐 저는 정성호 윤호중은 인크레더블 헐크다. 오남 속에 원시의 피를 숨기고 있다. 검찰과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면 마동석급의 터질 듯한 팔뚝으로 돌파해라. 그리고 이제 봉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네. 검찰 개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련한 사공임을 입증해라. 아,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경향TV 커뮤니티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